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더 힘이 드신가요? 계단을 오르면서 예전에는 잡지 않아도 됐던 난간을 꼭 붙잡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조용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0세 이후 근육 손실을 사르코페니아라는 의학적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미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근육량은 30대 후반부터 이미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65세가 되면 초기 단계든 진행 단계든 거의 모든 분들이 근감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다리 근육이 20% 줄어든 사람들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무려 3배나 빨리 무너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곧 독립성이며 곧 삶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은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지거나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계단이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 첫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며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잘못된 식습관과 특정 영양소 부족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근육을 되돌릴 수 있을까? 답은 네. 가능합니다. 물론 30대 청년처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영양소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근육은 놀랍도록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진료실을 찾은 72세 여성 환자분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백질 보충과 햇볕 노출,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분은 이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지만 관심과 돌봄을 주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근육을 지켜주는 6가지 핵심 영양소와 동시에 근육을 망치는 4가지 습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챙긴다면 근육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힘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단순히 살찌지 않게 하려면 많이 먹지 말아야 하는 성분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단백질은 근육이라는 집을 지탱하는 첫 번째 벽돌이자 기둥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조금씩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새로운 근육을 만들 재료가 필요하지요. 바로 그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벽돌 없이 무너져가는 집처럼 근육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에 체중 1kg당 11.2개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근육 유지가 훨씬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70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 70대 여성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치의 60%에도 못 미칩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의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살이나 감기를 더 자주 앓게 되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단백질 일본 근육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논쟁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과다한 단백질이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권장량의 단백질 섭취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부족한 것이 훨씬 큰 문제라는 게 현재의 의학적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고기와 계란은 물론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생선, 콩류, 요구르트 같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까지 함께 들어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세요.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고기나 치즈. 작은 양이라도 끼니마다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은 운동과 함께할 때 비로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먹고 가볍게 걷거나 가정용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근육 합성이 훨씬 잘 일어나지요.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하루 3끼 중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는 단 1끼뿐이었습니다. 저는 식단을 조금 바꾸고 매일 20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2개월 후 이분은 몸이 훨씬 가볍고 아침에 눈뜨기가 쉬워졌어요 라며 활력이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첫 번째 방패이자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지금 식탁 위에 단백질이 충분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근육을 지켜주는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흔히 비타민 D를 햇볕 비타민이라고 부르지요.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햇살이 떠오르지만 사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영양소가 근육의 수축력과 신경신호 전달에도 깊이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임상시험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낙상 위험을 3초 가까이 줄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마치 숨은 호르몬과도 같습니다.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족하면 우울감, 만성 피로, 심지어 기억력 저하와도 연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우울하다 느끼신 적 있나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비타민 D 부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도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과다 복용 시 칼슘이 혈관에 쌓여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부족하지 않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챙기는 균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챙기면 될까요? 첫째, 매일 최소 15분은 햇볕을 쬐는 겁니다. 단 여름철에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자외선이 강하지 않을 때 살짝 팔이나 다리를 노출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에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의사의 상담을 통해 보충제를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햇볕 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필수적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은 매년 겨울만 되면 무릎 통증과 우울감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보충제를 드시고 햇볕 산책을 습관화하신 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고 아침에 눈뜨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햇볕을 얼마나 쬐고 있을까? 만약 떠오르는 답이 거의 없다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햇볕은 공짜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의 근육과 뼈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오늘부터는 햇볕과 함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다리 힘 기분, 그리고 삶의 활력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기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체로 몸에 나쁜 것 살찌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모든 기름이 우리 몸을 해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잠재우는 특별한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기능 저하가 20% 이상 늦게 진행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걷는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 같은 일상 동작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근육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염증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은 잦아지고 결국 근육을 파괴합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조용히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메가3는 근육을 태우는 불길 위에 물을 뿌려주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의 생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노인들의 평균 보행 속도와 건강 수명이 긴 나라 중 하나이지요. 물론 단순히 생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오메가3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과다 복용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거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0mg 정도의 오메가3가 권장됩니다. 단 이미 혈액 응고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럼 음식을 통해서는 어떻게 섭취할까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견과류 아마씨, 치아씨드에도 들어있으니 간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만 의지하던 이분께 생선 섭취를 늘리고 소량의 오메가3 보충제를 권했습니다. 2달 후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덜 붓고 덜 아파요. 걷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 순간이지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 생선을 몇 번 먹었을까? 만약 답이 거의 없다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기름을 무조건 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떤 기름은 우리 몸을 해치지만 어떤 기름은 우리 몸을 살립니다. 오메가3는 후자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작은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는 것, 그것이 근육과 혈관을 위한 가장 간단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손을 꽉 쥘 때 근육은 수축하고 다시 이완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움직임 뒤에는 수많은 화학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세포 속에서 전기 신호를 조율하고 칼슘과 함께 근육이 수축하고 풀리는 과정을 조용히 지휘합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자다가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 깜짝 놀라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권장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에서는 쉽게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작은 미네랄이 근육뿐 아니라 심장 박동 혈압 조절, 신경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일부 장수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견과류와 채소 곡물을 많이 먹습니다. 이 지역 노인들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평균보다 훨씬 높고 실제로 근육 건강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음식 속 마그네슘이 주는 혜택일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초록 채소,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현미귀리 같은 통곡물이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바나나, 검은콩, 해바라기 씨에도 풍부합니다. 매일 조금씩 식탁에 올리면 근육의 쥐와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충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특정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우선 채우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큰 이상은 없었고 식단을 살펴보니 채소와 견과류 섭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삶은 시금치와 점심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권했습니다. 불과 4주 만에 쥐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환자분은 이제는 밤에 깊이 잘 수 있어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벽돌로 세워지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지금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드신 음식 중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었을까요? 작은 한 줌의 견과류, 한 접시의 시금치가 내일의 발걸음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아침에 달달한 빵, 오후에 과자나 음료 한 잔, 저녁에 과일로 입가심까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밥은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은 안 빠지고 기운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 바로 과도한 당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분은 단지 살찌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당분이 근육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하루 섭취 칼로리 중 20% 이상을 당분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분이 혈액 속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혈당이 들쭉날쭉해지면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대사가 방해를 받습니다. 마치 벽돌을 쌓아야 하는데 시멘트가 묽어져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당분은 단순히 근육만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 공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달콤한 음식을 먹고 나면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곧 피로가 몰려오고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혹시 나는 단 걸 먹으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 느끼신 적 있나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과일 속 천연 당분도 위험한가? 일부 연구자들은 천연 과당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 정제 설탕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과, 배, 귤 같은 과일은 적당량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공된 과자빵 음료, 속 숨은 당분입니다. 이것이 근육을 가장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아침은 달달한 빵과 커피, 점심은 라면, 저녁에는 과일을 과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단백질은 부족하고 당분은 넘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식단을 조정해 드렸더니 불과 2달 만에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 액상과당, 시럽이라는 단어가 많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음료는 가능하면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세요. 셋째, 과일은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달콤한 유혹은 순간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 우리의 근육을 조용히 녹여버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당분 섭취를 조금만 줄여보시겠습니까? 단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 힘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술은 백약의 장이라는 옛말 들어보셨죠? 반주로 막걸리 한 잔, 소주 반 병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시지만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술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근육 회복을 직접적으로 지연시키는 적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 운동 후 근육 회복 속도를 30% 이상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잔의 술이 며칠간 근육의 재생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 알코올 분해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도 훨씬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은 근육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을 마비시킵니다.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 근육은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또한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근육이 뻣뻣해지고 다음날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혹시 술 마신 다음날 몸이 유난히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근육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호주 스포츠의학 연구팀은 젊은 성인과 노인을 비교했는데 동일한 양의 술을 마신 뒤 회복 속도가 노인에서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24시간 만에 회복했지만 노인의 근육은 72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근육 자체의 회복 능력이 술에 의해 크게 억제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에 좋지 않나요?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와인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의 대세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알코올 양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즉,
술은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에는 이롭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무릎 관절 수술 후 회복이 더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거의 매일 저녁 반주로 소주 반병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술을 줄이도록 권했고 단백질과 오메가3를 보강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10,000보도 걸을 수 있어요라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술은 순간의 즐거움일지 몰라도 근육과 건강에는 분명히 회복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술 없이는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뜻한 차나 가벼운 산책으로 대체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근육 회복의 속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주 한 잔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김치, 된장국, 젓갈, 장아찌. 짭조름한 맛이 빠지면 밥맛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짠맛의 주인공 나트륨은 근육 건강에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근육 속 전기 신호까지 교란시켜 힘을 약하게 만들지요. 우리 근육이 움직이려면 칼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칼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신호 전달이 흐트러집니다. 그 결과 근육은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혹시 밥 먹고 나면 몸이 붓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이 전해질 불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의 2배에 달합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근육의 전기신호에도 치명적이지요. 실제로 미국의 한 노인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보다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소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묵, 라면, 햄빵에도 상당량 들어있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금 안 넣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식탁에 오르는 음식 속에 충분히 숨어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트륨을 너무 심하게 줄이면 오히려 어르신들의 체력이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탈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나트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줄이되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지요.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은 늘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루 식단을 기록해보니 아침 국에 소금 1숟가락, 점심 김치와 젓갈, 저녁 라면이 기본이었습니다. 단백질은 부족하고 나트륨은 과잉이었죠. 식단을 조금 바꿔드렸습니다. 국물은 밥만,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붓기가 빠지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절반 이하로 드세요.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 드세요. 가공식품보다 제철 채소, 신선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소금은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이 근육의 힘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내일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을 위해 좋은 음식을 아무리 드셔도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없는 영양소는 허공으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영양소는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 지방으로 쌓이거나 배설되어 버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10세 이상 어르신 중 하루 활동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이 2배 이상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했던 사람들조차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커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듯 근육도 움직여야 비로소 단백질을 받아들이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운동은 언제나 짝꿍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백질만 보충한 그룹과 단백질 파수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3개월 뒤 운동을 함께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8% 늘었지만 단백질만 보충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해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무리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살리는 운동은 절대 험난한 웨이트 트레이닝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들기, 걷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30분만 움직이세요. 그것이 약보다 강력한 근육 보충제입니다. 실제로 7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다며 단백질 보충제만 드셨는데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권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이제는 계단도 잡지 않고 오를 수 있어요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얼마나 걸었나?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나? 만약 떠오르는 답이 별로 없다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근육은 음식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영양소는 운동이라는 자극과 만나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좋은 단백질이 올라와 있나요? 그렇다면 식사 후 가볍게라도 움직여 보세요. 단 10분의 걸음이 근육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와 근육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닙니다. 근육은 곧 삶의 독립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혼자서 세수하고 밥을 차려 먹는 일, 화장실에 가는 일,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일.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근육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바로 이런 작은 자립의 순간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치매가 아니라 근육 약화로 인한 일상 동작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걷고 앉고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근육량과 행복감을 조사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 자신감,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는 자존심이 지켜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근육보다 중요한 건 심장, 뇌 같은 장기 기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들을 지키는 것도 결국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이 조절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기 때문이지요. 근육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온몸을 움직이는 건강의 엔진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과 영양 보충을 꾸준히 하시더니 6개월 만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집 안을 걸을 수 있어요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체력 회복이 아니라
자존심의 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은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팔과 다리가 아니라 바로 삶의 독립성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근육을 어떻게 돌보고 있나? 5년 후, 10년 후에도 내 발로 걸을 수 있을까? 지금 내리는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자유를 결정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근육을 지키는 좋은 영양소와 반대로 근육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음식과 습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80세 노인도 단백질과 운동을 함께 실천했을 때 근육 섬유의 회복력이 젊은 층 못지않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결코 늦게 시작했다고 포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뒤에 똑같은 분이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거짓말 같아요. 이제는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언제나 같은 진실을 확인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노력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노년기 건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100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약이 아니라 식사와 생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인 마그네슘 같은 기본 영양소를 챙기고 당분과 술, 과도한 나트륨을 줄이고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 바로 최고의 의학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음식과 습관만으로 충분할까,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약물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보조하는 힘 혹은 약을 줄일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의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우리 몸도 작은 습관들이 단단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남성 환자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늘 피곤하고 우울하다며 이제 살맛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주 3회, 걷기 운동 저녁, 술 줄이기라는 단순한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후 이분은 약은 그대로인데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음식과 습관의 변화가 인생 전체의 기운을 바꾼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 두부 한 모, 아침 햇살 아래 10분의 산책 저녁, 반주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가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챙기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근육을 지키는 6가지 영양소와 근육을 파괴하는 4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4개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당분, 술, 나트륨, 그리고 운동 부족은 조용히 근육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늦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한다면 근육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에 두부 반모,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 저녁에 채소와 견과류 한 줌. 하루 20분의 가벼운 걷기, 저녁 반주에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 모든 것이 모여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한 70대, 80대 분들도 오늘부터 시작했을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정성을 쏟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영양소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